29강의 1번 취약성을 피하는 것은 평생학습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 불행히도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 이 age는 동사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우리는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약성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 뭐 함으로써? 변화를 피함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학습 기회는 감소되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새로운 학습은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내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피하고 싶거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피하게 돼. 그러니까 변화를 피하면서 자신이 약해지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지. 그러면 새로운 학습 기회라고 하는 것들은, 학습 기회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회 점점 줄어들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새로운 학습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된다라고 해도 뭔가를 받아들이면서 속도를 나가야 되는데 진도 못 나가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have pp에서 이제 경험의 의미로 쓰인 거야. 재결합의 경험을 가진 적이 있지. 우리 모두는 누구와 재결합한 건데 뒤에 오래된 친구와. 재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지. 그리고 듣고 있을 때 뭐를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how they've been이라고 하는 어떻게 그들이 지내왔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뒤에 우리는 알게 돼. 뭘 알아차리게 되냐면 어떻게 그 친구들이 그 친구가 has held on to, hold on to는 꽉 잡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 그러니까 꽉 쥐고 있는 거야. 어떤 오래된 신념을 꽉 잡고 있구나, 지금까지 꽉 잡고 있구나, 지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 그런데 이 신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버린 신념인 거고, 다시 보면 이제 크게 빠르게 가고 다시 한번 분석한다. 요 앞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우리 모두 다 아주 옛날 친구랑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럼 만났을 때 뒤에 그 친구가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하게 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야. 뒤에 어떻게 그 친구가 뒤에 우리가 오래전에 버렸던 아주 예전에 그러한 어떤 생각과 신념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지. 내용은 이렇게 된 거야. 내용 자체는. 그 문법을 좀 봅시다. 여기까지는 문장이 끝났거든. 요 뒤에 나와 있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뒤에 완전한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은 ing나 pp와 같은 형용사를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하지. 여기서는 완전한 문장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완전한 문장을 쓰지 않았던 거야. 그냥 이게 listening to라고 하는 요 부분을 쓴 거지. listen to 뒤에 목적어, to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 있는, 그래서 능동의 개념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건 ing를 써준 거야. 수동이 아니고. 그래서 접속사 뒤에 ing나 pp를 써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이미 문장이 다 끝나고 뒤에는 계속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를 쓸 수가 없어. notice라고 하는 요 단어는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해. how 뒤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요게 간접 의문의 형태로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능동의 ing를 쓴 거야.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우리가 이게 분사구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뭐뭐 하면서는 무조건 고집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얘를 해석하고 앞으로 갈 필요도 없고, 앞에서부터 차근히 가면 되는 것들이야. 끊어서 우리 모두는 옛날 친구와 옛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경험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우리는 알아차리게 돼. 동사로 그냥 쭉 가는 거야. 여기 noticing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we거든. 그러니까 따로 주체를 안 쓴 거고, 뭘 알아차리게 되느냐면 그 친구가 우리가 오래전에 버렸던 아주 예전의 신념, 어떤 예전의 신념을, 어떤 생각이나 신념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how라고 하는 거 좀 더 간다. notice 다음에 that을 쓰고, that, 이 친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 내용을 알아차리게 되면 that을 써도 되는 거야. 근데 how는 왜 썼냐라고 하는 건데, how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식이잖아. 이 친구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지금까지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나 라는 이러한 어떤 방식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how를 쓴 거야.
that을 쓰게 되면 단순한 사실, 얘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how를 쓰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지게 되었나라는 이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는 거. 그래서 how를 쓴 거야. 그 차이점이야. 별거 다 알려주지.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또 하나 좀 봅시다. 이거 문법을 문법 이거 이따 보자. 이 내용 너무 끊기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체크할 게 있어. 아마도 그 친구는 has not put himself or herself, 자기 자신을,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상태에 놓지는 못한 것 같아. 취약한 개방성,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자신이 되겠고, 취약적인 개방성이라는 상태에 오랫동안 자신을 못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방적인 상태가 되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태로 자신을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이 상태에 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상태로 자신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개인적인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거를 포함하거든. 즉 개인적인 성장은 이게 필요해. trying out, 시도하는 것. 새로운 생각들은 태도, 그리고 어떤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거든. 뒤에 뭐에? 실패와 그리고 조롱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우리는 make mistake, 실수하지.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게 보이지. 심지어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 Who likes that? 아니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 이러한 모습을. 그래서 willingness to take chances. take chance라고 하는 것이 위험을 감수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것 있지. 즉 다시 말하자면, 즉 여기에 투동사원이 이렇게 하는 거다. 즉 위험을 감수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새로운 경험, 그리고 도전, 활동, 이러한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기꺼이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모습은 비록 결과가 불확실하다라고 해도, 주어 아직 동사가 안 나왔어. 여기야. 필요해. demand, 요구하지. being vulnerable while doing so. 그렇게 하는 동안, 즉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야.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었던 여기 doing so라고 하는 것은 willingness to take chances in life라고 하는 기꺼이 삶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 조금 길게 가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여기는 willingness라고 하는 명사지만 기꺼이 삶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율로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다. 다시 좀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삶에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할 때 그 동안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꺼이 이걸 하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요까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삶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이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open-mindedness라고 하는 마음 자세, 개방된 마음 자세가 그 활동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활동?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we are naturally, 우리가 타고나게 천성적으로, 자연적으로 be inclined to 동사원이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야. 우리는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 뭐를? 취약성을. 그것이 entail이라고 하는 것은 수반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수반하고 있는 이 취약성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야. 우리는 원래 취약성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요 활동들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방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면 이거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과는 안 맞지. 그럼 이거는 가만히 두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야? 의도적으로 해야지만 되는 활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결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요 부분들. 자, 요건 다른 거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자, 문법적인 것들 좀 한번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잠시만.
이 부분에서 지금 또 문법을 체크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여기 it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궁금할까봐 it은 앞에 나와 있는 요거야. 개방적인 마음 자세. 우리가 뭔가 개방적인 마음 자세를 갖게 되면 그러면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 앞에도 나왔었잖아. 우리가 뭔가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학습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배우려고 할겠지. 그럼 어떻게 돼? 실수하고 뭔가 어리석게 보이고 터무니없게 보이는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 그것이 수반하는 요 것들, 요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 이걸 자꾸 우리는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문법적으로 보면 tend 다음에는 to 동사원형 쓴다. 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tend to 동사원형이고 이건 의미적인 거였고 여기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로 쓰여서 하나의 의미를 연결을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있었지. listening to 아까 설명했었고 saying 뒤에 나와 있는 분사 구문도 역시나 설명했던 부분들이야. 여기서 하나 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오래된 친구 an old friend라고 하는 요 아주 옛날 친구와의 어떤 재회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한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보니까 an old friend인데 지금 쓰여져 있는 단어를 보니까 them이야. 여기에 파란색으로 좀 표시할까? 여기 them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건 또 he or she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뒤로 갔더니만 또 him or herself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he or she, himself or herself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잘 되는데 여기 나와 있었던 요 the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좀 이상하게 볼 수 있고 여기도 they라고 썼지. 요 두 가지. 앞에 나와 있었던 an old friend는 한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대표적인 걸 써준 거야. 그리고 이거를 대신 받았을 때 여기는 이제 큰 무리가 없는 거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them이라고 하는 것을 him or her 이라고 하는 걸로 쓰고 여기도 he or she로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썼나? 이게 이제 현대 영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디로 사라졌니? 이쪽에서 보면 이런 게 있거든. 여기 좀 보이려나? 잠깐 좀 지우고 갑시다. 요게 이렇게 봅시다. 작아졌네. 이게 singular they라고 해서 they를 단수 취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singular they라고 하는 거를 써. 이게 뭐냐면 어디 좀 보면 될까? singular they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빼고 gender neutral third person pronoun이라고 해서 중성의 그 3인칭 대명사인데 이게 주로 언제 발생하냐면 얘는 뭔가 모호하고 뭐 좀 애매한 그러한 선행사와 함께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자, 봐봐 밑에 예문을 또 봤을 때 my personal 뭐 첫 번째 좀 빼고 나의 개인적인 규칙은 뭐냐면 결코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they had a good time in high school. 고등학교 생활 잘했어. 참 즐거웠어. 라고 하는 사람. 그럼 여기에 anyone을 they가 받은 거야. 요 they하고 anyone인데 they로 받았지. 여기도 보면 patient 환자 단수로 쓰였지. should be told 환자는 들어야 돼. 처음부터 뭘 들어야 돼? how much they will be required to pay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돈을 그들이 지불할 필요가 있는지 지불해야 되는지 여기 뭐 썼냐면 they를 썼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개수를 나타내지 않고 대표명사로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받을 때는 they로 쓴다. 이걸 singular they라고 하거든. 이 표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에서 문법을 봤을 때 them이 갑자기 왜 나왔냐? singular they야. 여기에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런 부분들 이렇게도 쓰는구나 라는 걸 좀 봐주면 되겠고 뒤쪽에 trying은 involve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포함하다라고 할 때 목적어로서 ing를 가자. 이렇게. 그리고 make 나오면 뒤에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거 ly 붙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접속사 ing, pp는 아까 설명했던 거지. learn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사로도 쓰인다. 특정한 것을 배우다라고 하는 목적어를 쓰기도 하지만 그냥 학습하다라고 할 때 배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기도 해. 그리고 특정 명사는 뒤에 투동사 원형하고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 요 명사가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얘도 미래적인 거니까 willingness라고 하는 건 기꺼이 뭐뭐 하려는 마음이야. 앞으로. 그래서 willingness to 동사 원형은 하나의 세트야. 이렇게 가야 돼. 얘는 즉 하면서 다시 갔던 거지. 이렇게 하는 거고 주어 동사 동사 s 붙인 거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지.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29강의 2번을 보도록 할게. 이 내용은 모의고사에서 한번 언급이 좀 됐던 내용이야. 우선 기본적으로는 기대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after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 실험에 관련된 것들 관찰한 후에 뭐를 양을 쓰레기의 양을 어디에 있는 세 개의 교실에 있는 쓰레기의 양을 관찰한 후에 이 사람과 동료들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겠지. had는 여기서 사역동사로 쓰였어. 뭐뭐 하게 하다 목적어 들어가지.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인데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pp에서 이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의 tell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으로 써준 거야. 교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반복해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한 교실에 어떤 말을 하도록 했냐면 그들이 should be neat and tidy라고 하는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도록 했대. 여기 이제 단순하게 보게 되면 교실을 세 군데를 딱 둘러봤더니만 쓰레기 양을 봤어. 야, 쓰레기의 양이 이 쓰레기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뒤쪽에 보게 되면 이게 쓰레기통에 있는 양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쓰레기 양이 별로 없는데 교실을 보니까 좀 지저분하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의 양을 보고 나서는 교사들에게 이 아이들이 좀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하라고 시킨 거야. 여기서는 요 they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요 they는 앞에 나와 있었던 one class라고 하는 여기를 가리켜. 단수인데 왜 it이 아니라 they라고 쓰느냐라는 건데 이게 singular they라고 해서 29강 1번에도 설명을 좀 했었다. 불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중립적인 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명사로 쓸 때 우리가 복수로 쓸 수 있다라고 하거든. 여기는 한 학급인데 학급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되겠지. 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좀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도록 시킨 거야. 이 설득은 증가시켰어. 뭐를? 쓰레기의 양을. 어디에 있는 쓰레기의 양? waste basket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통이지? 쓰레기통에 놓여진 쓰레기의 양을 증가시켰어. 어디에서 어디로? 15에서 45%로. 하지만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깔끔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저분한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겠지. 그러니까 쓰레기통에서 놓여진 쓰레기의 양이 당연히 증가할 수 있겠고 그 양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청소를 잘했다,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하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제 연결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순간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지. 또 다른 교실이 있었네. 또 다른 교실은 또한 placing 놓여졌네. also had been placing 15%의 쓰레기를 놓고 있었대. 어디에? 이 뒤에 나와 있었던 쓰레기통에. 여기 place 있고 목적어 있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 자, 요 또 다른 교실이 있었는데 학급은 또한 얘네도 쓰레기통에 단지 쓰레기의 15%의 쓰레기만 넣고 있었던 또 다른 학급이 있어. 이 학급도 역시나 15%였어. 얘는 15% 똑같아 했지.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양이 비슷했었는데 여기도 똑같은 양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던 이 또 다른 학급은 was repeatedly 반복해서 축하를 받았대. 뭐에 대해서? being so neat and tidy라고 하는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네가 뭔가 더 좋아진 건 아니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깔끔하네, 정리정돈이 잘 돼 있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계속 했다는 거지. 8일 동안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여전히 2주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8일 동안 지속적으로 앞에 축하하는 말을 해줬고, 그리고 2주가 지났어. 2주 동안은 14일인데 14일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8일은 요 칭찬하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여전히 2주가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 8일 동안 듣고 그 다음에 2주가 지난 거. 그러면 칭찬 들었을 때는 분명히 좋은 행동이 나타날 것 같지만 2주가 지났으면 이게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아이들은 여전히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뭐 함으로써? 뒤에 나와 있는 80% 이상의 자신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음으로써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이들에게 말해보라는 거야. 뒤에 접수사 대이 생략돼 있고, 그 아이들이 hardworking and kind라고 하는 열심히 일하고 있네, 즉 근면하고 친절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보라는 거야. 뒤에 게으르고 미인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로 못된, 비열한 이런 의미야. 못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면 명령문 and, 그러면 그 아이들은 may live up to their labels이라고 하는, live up to는 뭐뭐에 따라서 생활하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뭐뭐에 부응하다, 뭐뭐에 따라서 행동하다. 그들의 label, 그들의 어떤 그 명칭, 요게 label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요 부분을 얘기하지. hardworking and kind라고 하는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표, 그들에게 붙여진 어떤 명칭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부응할 수도 있어. 앞에 근면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tie라고 하는 묶다라고 하는 것에서 온 거지. 정체성을 여기 자아라고 하는 것에 연결시키고 묶는 것이 참 중요해. 여기는 예전에 나왔던 그 모의고사 내용과 좀 비슷해. 이건 해석을 하고 설명해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있는데 요청을 받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아이들은 좀 더 도울 것 같아. 나중에 이후에 어떤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은 이 아이들보다도. 말장난처럼 보이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 어떤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줘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아이들의 정체성, 너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돕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건데, 단순하게 좀 도와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 이 아이의 정체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돕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과 자아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엮어서, 이 엮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아이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깔끔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럼 뭐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아이들은 깔끔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른 지문들하고도 좀 같이 연관이 좀 됐던 거고, 문법적으로 좀 볼게. 여기 보면 사역동사 아까 tell 설명했고, 여기 that이라고 하는 것은 tell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목적어를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어. A, B. A에게 뭐뭐를 말하다. 요 B는 명사도 나올 수 있고 문장의 접속사 대절도 나올 수 있고 투동사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거든. 뒤에는 지금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 대를 쓴 거고, place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될 수 없지. 여기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liter이라고 하는 것, the amount of liter, 요거를 지금 이제 그 수식하는 건데, 여기 lite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식할 때 place가 타동사거든.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꾸며주면 되겠고, 그리고 another class라고 하는 얘가 주어, 여기 나와 있는 was는 동사로 되어 있는 부분. 자, 단수 맞췄지. 그리고 문법을 좀 더 보면 be likely 투동사 원형, be likely 수동사 원형, 뭐뭐일 것 같다라는 표현. 그래서 to help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좀 쳐줬고, asked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who or
정도의 구조로 봐주면 돼. 분사가 앞에 있는 those를 꾸밀 수도 있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 ask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서 부연 설명 좀 해준 거다. 자, 요렇게 뒤에 나와 있는 아니 명사를 쓰는 거랑 동사를 쓰는 거는 명사를 쓰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봅시다. 29강 3번을 보도록 하자. 만약 관계에서 균형의 유지라고 하는 것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목표로 하겠는가? 중간 지점을 목표로 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지? 그럼 그 관계 속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 서로 희생도 해야 되겠고 서로 뭔가 신경도 써야겠고 그러면 굳이 이 중간 지점을 목표로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 그럼 중간 지점을 목표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이거. 같은 말을 이렇게 좀 써준 거야. 그럼 왜 그럴까? 이유가 있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좋은 점을 쓰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굳이 왜 그럴까? 이유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고 이 관계에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거야. With the proper maintenance라고 하는 적절한 유지가 있다면 뒤에 whole이라고 하는 전체는 더 커. 뭐보다 부분의 합보다도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 이 적절한 유지라고 하는 거는 maintenance 요걸 얘기하는 거야. 관계에서 균형의 적절한 유지를 얘기하는 거다. 이걸 다 쓰지 않은 거야. 이 관계에서 적절한 이 균형의 유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부분의 합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도 훨씬 더 크다. A, B, C라고 하는 세 사람에 있는데 각각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셋이 합쳐서 A, B, C가 합쳐서 하나의 팀으로 그룹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지. 시너지가 발생하는 부분들.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야. 이상적으로는 정말 이상이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 Both members, 두 구성원들이 이 두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관계를 맺을 때 A와 B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쓴 거야. 두 구성원들은 도움을 얻게 돼. 뭐 하도록? 뒤에 to realize their potential이라고 하는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얻게 돼. 그리고 뒤에 as individual, 개인으로서 또한 realizing the potential of the team이라고 하는 팀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개인으로서도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투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리고라는 의미도 되거든. 이건 앞에서 그냥 뒤로 가도 상관없다. 이 두 구성원들은 도움을 얻어. 그래서 뒤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지. 물론 뒤에 나와 있는 팀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투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끝났지 그리고로 연결되거나 부연 설명을 쓸 때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의 의미는 투동사 원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쪽을 좀 보자. as well as라고 하는 단어 뒤에 realizing이라는 ing를 썼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문법을 보면 앞쪽에 realize their potential이 있고 realize the potential of the team이라는 거 있지. 그럼 굳이 여기에 realizing을 안 써도 큰 무리는 없을 거야. 이 부분은 그냥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여기에 잠재력을 실현시키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문법 규칙이 있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일반적인 이제 문법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어. 이게 그 옥스퍼드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그 책에서 보면 그 Practical English Usage라는 게 있거든. 이게 일반적인 규칙은 우리가 as well as 앞에다가 동사를 놓을 때 대부분의 형태는 ing form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as well as 여기 as well as 다음에 동사를 놓을 때 요 다음에 making이라고 하는 요런 단어를 쓰는 게 일반적인 규칙인 거야. as well as 다음에 ing 요런 ing를 놓는 거. 그런데 이 주절에 infinitive라고 하는 부정사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부정사는 without to라고 하는 to를 빼고 쓰기도 한대. 여기에 투동사 원형이 이렇게 to가 빠진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have to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조동사 개념으로 쓰여서 동사 원형이 쓰인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하거든. 요 방식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거는 이제 여기인 거야.
일반적인 거는 일반적으로는 ing를 쓴다라고 하는 거. 인터넷 사이트도 좀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었던 요 부분 있지. 주절에 부정사가 있을 때에는 without, to를 빼고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글에 나와 있는 걸로 적용을 좀 시켜볼 수도 있겠지. 요쪽에. 그러니까 다시 좀 보면 요 주절에 지금 나와 있는 구조에서 봤을 때는 어디 갔나? 여기 to realize하고 요쪽에 나와 있는 realizing하고 지금 서로 병렬 구조처럼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을 realize라고 쓰는 게 어떨까? 근데 내가 또 무턱대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볼 수는 있는데 아까 보여줬던 예문에서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그런 느낌이었지. 여기는 이게 동사가 따로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원어민들이 좀 쓰는 요 곳에다가 좀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뭐 답은 이제 한 사람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은 아니야. 이 사람은 답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답들이 조금 더 달리면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좀 해줄게. 우선은 가능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요 부분은 요거 그 정도. 다시 또 갈게. 그러니까 팀으로 이루었을 때는 적절한 관계만 유지되면 적절한 균형이라는 관계만 유지된다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things는 상황이라는 의미도 있어. 상황이 go sour. sour는 신맛이 나는 건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야.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거대한 커다란 에너지 소모라고 하는 거. drain은 빠져나가는 거니까 소모. 뭐의 소모?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관계에 이 거대한 에너지 소모라고 하는 것이 뒤에 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그럼 이 관계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이제 생기게 되겠지. 그 균형을 뭐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엄청나게 뭐 싸우기도 하고 감정적인 소모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을 거거든. 그럼 이거는 결국 둘이 함께 있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도 더 못한 것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pooling resources라고 하는 이제 뒤쪽은 이제 예시 사항들이다. pool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으로 모으는 거야. 자원을 공동으로 모아. 뭐처럼 joint savings account. account는 계좌야. 계좌. 우리가 은행에 어떤 통장 하나 만드는 것처럼 공동 예금 계좌라고 하는 것처럼 에서처럼 공동으로 자원을 모으는 거. 돈 모은다고 생각해. 이거는 pooling이 주어다. 저기 make를 쓰면 안 돼. s 꼭 써야 돼. makes them. 이 자원이라고 보면 안 되겠지. makes them optimally large라고 하는 거. 되겠구나. 요게 지금 pulling이 주어이기 때문에 themselves가 된 게 아니야. 여기도 themselves를 쓰면 안 돼. 아이고. 이렇게. resources라고 하는 것이 주어였다면 이건 themselves를 써야겠지. 그런데 pulling이 주어고 them은 resources를 받는 거야. 지금 주어 그 목적어가 다르니까 여긴 대명사로 써야겠지. 자원을 공동으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뒤에 아주 이 자원을 크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단지 deposit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거야. 돈만 갖다 집어넣는 거지. 예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입금만 해.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only withdraw라고 하는 withdraw는 땡기는 거야. 그래서 돈을 인출만 해. 한 사람은 집어넣고 한 사람은 인출하고 균형이 안 맞지. 이렇게 되면 수표는 start bouncing. bounce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A라는 사람이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맡겨. 그럼 은행에서 A라는 사람한테 수표를 이제 발행을 해줘. 수표라고 하는 거.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수표를 들고 물건을 사러 가. 상점에. 그럼 물건을 사고 수표를 건네주는 거야. 이 수표. 그럼 상점은 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으로 가. 근데 은행을 갔어. 수표에 100원 주세요. 여기 수표에 100원 써 있으니까 은행이 봤는데 아닌데 여기 100원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10원밖에 없는데 안 돼. 이 수표 못해. 다시 돌려주는 거야. 튀어나오지. 수표가 갔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거. 이걸 바운스라고 하는 거야. 별걸 다 설명하지. 그냥 하면 되는 거를. 이렇게 된다라고 보게 되거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런 과정, 이런 이 수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안 쓰겠지만
그래서 bounce라고 하는 것은 수표가 되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부도 처리된다는 의미로 쓰여. 그 수표가 효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수표는 부도 처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 건 다 뭐야?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주려고 한 부분들은 균형이 깨진 걸 보여주는 거지. 비슷하게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단지 한 사람은 그 관계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메인테넌스라고 하는 유지를 행하는 거야. 관계 유지를 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관계가 뭐 유지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럼 여기서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동으로 돈을 모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관리를 하고 이 사람은 관리를 안 해? 그러면 공동 계좌라고 하는 것은 또한 wind up with 결국 뭐뭐로 끝나다야 불충분한 자금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공동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겠고 이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인출은 하지 않겠지만 돈을 넣지 않겠지. 그러면 둘이 함께해서 모아야 되는 어떤 돈들이 있을 건데 나중에 봤더니만 충분하지 않은 자금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overdraft prot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것도 좀 찾아봤더니만 외국에서는 은행에서 이런 거야. 우리가 뭐랄까 일반적으로 내는 돈의 일상적인 그 요금, 뭐 통지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 뭐 가스 요금이야. 그럼 가스 요금 통지서가 나왔어. 그럼 이 가스 요금을 내가 자동이체를 해놨다고 봐봐. 이 은행에다가 자동이체를 해놨어. 내 가스 요금이 100원이 나왔는데 내가 자동이체를 해놓은 내 계좌에는 10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돈을 지금 10원, 100원을 인출을 못 하잖아. 초과 인출이 발생하지. 90원이라고 하는 초과 인출이 발생하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세금이 붙게 되거든. 이 세금이 붙는다고 해.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동이체한 은행의 계좌가 A라고 하는 은행에다 해놨는데 나는 B라는 통장도 있어. 그래서 혹시 여기서 돈 모자라면 B에서 좀 빼. 나 B에 돈 많아. 요게 이거야. 드래프트라고 하는 요 부분을 과도하게 인출하는 것이 과도하게 되었을 때 이거를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한대. 그래서 과도하게 인출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계좌가 하나 더 있는 거고 그 추가 계좌에서 돈을 끌어당기는 방식인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걸 다 설명한다 진짜. 이 외국에서는 이게 좀 있다라고. 이 수수료가 엄청 좀 굉장히 크대. So overdraft protection이라고 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 방지. 근데 이건 왜 그런 거야? 앞에서 보면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게을리 있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든. 그럼 이러한 조치 사항이 아마도 덮을 수는 있겠지. 일상적인 필수품들, 일상적인 어떤 필요하게 꼭 써야 되는 것들. 이 일상적인 필요를 뭐 덮어주고 감싸주고 뭔가 이 보완해 줄 수는 있겠지. 아까 얘기했던 일상적으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것들이지. 물세 아니면은 아주 단순한 것들, 뭐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금액이 그렇게 적지 않을 거니까 이 방법을 써서 크게 무리 없이 잘 좀 해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it won't help. 그거 도움 안 돼. 이 overdraft protection이라고 하는 거 언제 커다란 어떤 것이 다가오게 되면 뭔가 큰 금액을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되지. 그럴 때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좀 한 거고 문법을 좀 보도록 합시다. bother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뭐뭐 하다라고 하는 의미야. 굳이 뭐뭐 하다. 뒤에 ing도 올 수 있고 또는 투동사 원형도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why 굳이 뭐뭐 하겠어 라고 하는 건데 의문문을 쓸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써. 예를 들면 what made 뭐 you come here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여기 오게 만든 것입니까?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what made 이렇게 의문사를 이렇게 쓰고 이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면서 문장을 이렇게 쓰기도 해. 근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쓰인 거냐면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떻게 쓴 거냐? why라고 하는 단어 뒤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bother이라고 하는 것에 굳이 애써 중간 지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이야. 일반인. we라던가 또는 여러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bothers
s가 안 된다는 거야. bother 요거 써야 되는 거다. 자, 뒤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접속사지. 뒤에 나와 있는 부연 설명, 뒤에 완전한 문장, 비동사 뒤에 보충하는 말, 접속사 del 써야겠고, realizing은 아까 설명했던 부분. 그리고 문법은 크게 여기 한번 보자. 이 부분도 문법도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 make 나오면 뒤에 목적어 쓰고 그 뒤에 형용사를 쓰는 거. 형용사의 부사가 이렇게 꾸며준 거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